서강대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맹기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지 여러분 조금 좋은 일다 싶더라도 차분히 앉아서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명주와 영양을 갔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은 의성, 청송, 영양 그쪽은 그리고 산청, 지리산까지 산불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4월 5일 신묘기를 기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 바친 나무가 확 타들어가는 걸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이 자연의 내추럴 뷰티들은 뷰티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은 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풀고 그리고 경제를 풀고 정치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해답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묘사하는 걸로 끝맺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게 그렇죠. 그대로 있었어야 좋습니다. 그 자연이 서로가 인간 모형으로 죽이고 살리고, 우리 요즘 공산권이 들어서면서 폭력과 괴롭,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인과 방화, 산불, 이게 다 테러입니다. 테러 문화. 중국에서 온 테러 문화입니다. 공산권에서 온 테러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반가운 소식은 불이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노력을 위해서 비가 조금 왔어요. 1mm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보다는 비보다는 군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폭력의 원천은 군이 확실합니다. 군이 확실해요. 그리고 미군 시르코에 프로펠러가 2개 달린 시르코가 와서 확 불어버리니까 불기가 확 잡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군이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우리가 존경하는 것도 역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군이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뒤에서 딱 붙여주니까 안정해요. 국민의 불안을 싹 없애줍니다.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경제 좀 넘어가서 볼까요? 아름다운 자연이 참 파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추럴 퍼포스라는 게, 내추럴 자연적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는요, 어떤 사람이 혼이 맑은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혼이 맑아요. 혼이 맑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 그 사람의 정치는 아주 정직해요. 목표가 정직합니다. 정직하니까 오랫동안 국민이 먹고 살고 또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혼이 너무 혼탁했어요. 혼탁했는데, 혼탁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연이라든가 목표가 내 이성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그리고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어피어런스,
근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 좋은 거 해가지고 세뇌하고 체면에 걸리고 환각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혼이 맑은 정신이어야만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재용 씨가 중국 시진핑에 갔습니다. 딱 가서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과 태블 스테이트 사람들과 쫙 모여가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지금 우리 뭐 민주당이나 지금 야당이든 중국에서는 더 이상 시진핑 독재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미국의 한물간 자본가하고 우리 잘 나가는 이재용 씨 불러가지고 사진을 찍고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세계 문제를 이렇게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청명이 곧 나옵니다만 청명이 돌아올 때는 우리도 정신을 좀 차리고 씨앗을 뿌리든 그러니까 폭력과 대래 사회를 물리치고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그래 경제가요 지금 참 어렵죠. 어려운데 참 우리 경제는 그래도 잘해요. 정치에 비하면. 근데 이건희 전 회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465 관리는 365 기업은 265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경제가요 수소차를 만들어냅니다. 삼성 SDI가 또 LG화학이라든가 또 그리고 현대 그 정수장 그 성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소차를 만들어내요. 수소차는요 에너지가 굴러가는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수소차가 들어가고 또 AI도 해가지고 공장이 이렇게 변할 때는 국가에서 팍팍 도와줘야 돼요. R&D가 그만큼 잘 먹게 되는 게 없습니다. 국가가 잘 해가지고 R&D를 확산시켜주면 기업이 20-30%를 먹고 들어가요. 근데 국가가 이 모양이란 말이야. 국가가 이 모양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요 1225조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주에 갖다 놓고 그놈들 5.18 세력들의 호주머니가 돼가지고 막 써요. 연금 개혁한다는데 20대 30대는 그런 게 춥다는 거예요. 자, 연금을 어떻게 했으면 그럽니까? 자, 그러니까 연금은 지 멋대로 써요. 지 멋대로. 또 부정선거 하죠. 부정선거 해가지고 연금 그대로 막 쓰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그 고려아연의 취지총회가 열렸어요. 취지총회가 열렸는데 고려아연이라는 건 반도체 항공 뭐 요즘 이철 개통해서 녹이 썰지 않는 그런 암캐하는 그런 게 세계 1기업이 고려아연입니다. 거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MBK 파트너스라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거기에 5%가 사모펀드 중국의 CIC에 중국 공사가 갖고 있어요. 투자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놈이라는 게 우리 부정선거 했잖아요. 소금소금 기어들어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모펀드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고려아연은 연풍이 32% 그리고 고려아연 본체가 35%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7.8%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5%가 중국에 5% 가지고 그게
엎어가지고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아인을 지금 삼키기 위해서 자 정치권은 다 삼켰는데 이제 기업을 삼키려고 그러니까 고려아인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요번에 검찰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산됐어요. MBK 파트너스 손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검찰 정신체 그 폭력기관이 정신을 차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군과 경찰과 그리고 법원과 검찰과 공수처와 이 헌재가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을 안 차리니까 중국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려아인과 동시에 뭐가 이슈가 되느냐 그러면 뭐 반도체 산업도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자본이 어떻게 그 세계 자본을 흡수하는가 하는 것을 시멘스, 독일의 지멘스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멘스사라는 게 독일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정선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다산 네트워크에서 있고 거기에서 뭐 하나 소프트웨어 센터라는 센터 뭐 단둥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한 모 기업은 지멘스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지멘스에 나왔는데 지멘스가 화웨이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지멘스가 51% 받고 그 다음에 49%가 이 화웨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화웨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부정선거가 전부 화웨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화웨이를 중국인들이 화웨이를 그냥 불러가지고 결국은 화웨이의 기술을 야금야금 먹어버렸어요. 야금야금 먹고 결국은 그 화웨이 지멘스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잘 나가는 회사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에너지에 러시아에 의존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지멘스가 손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전 세계를 통신망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4월 1일부터 뭐가 설치하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게 있습니다. CBDC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면 전부 예금이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저 사람 어디에 돈을 썼고 뭐 커피숍 가서 어디에 쓴 게 그게 국가정보원 내지 전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갑니다. 4월 1일부터 여러분에게 은행이 전부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카드를 쓰면 그게 전부 중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게 부정선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시진핑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쓴 게 시진핑에 다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힘이 없어져서 홍보는 더 이상 시진핑을 그 주석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민주당과 우리 정치권은 답정통 개화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팬들도 노력하는 게 이게 갈라져 있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 중국이 이제 친중 정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정치권의 그거는 이제 군이 정신을 조금 차려요. 위에서 또 조정을 하고 또 그리고 부정선거가 이제 밝혀질 겁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또 좋은 현상은 이 선거가 밝혀지고 또 그리고
우리 헌재 재판관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원영, 정재호, 이해슬 요 판사들이 요 장난을 쳤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런 판결이 말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국민이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각성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면 지금 산불도 그거에 아까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산불도 그거에 대응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 판결에 문제가 생기니까 헌법재판관 8명이 딱 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3대 5냐 4대 4냐 그런데 지금 4대 4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40여을 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만약이 안 되면 지금 4대 4로 해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살아납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헌재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안절부절인 거예요. 자, 우리 토요일마다 벽기 집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또 그리고 국민들이 각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2030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정신을 차리면 군과 검찰 정신 차렸어요. 그 다음에 경찰이 넘어오고 헌재가 넘어오면 이제는 작전을 할 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이 산불을 보면서 미군이 이거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조중동의 그 논조가 싹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995년에 조선일보가 부수가 몇 부 나갔냐 그러면 140부 나왔어요. 지금 70만 부, 70만 부, 80만 부밖에 안 돼요. 자기가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KBS, EBS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일보도 논조가 조금 바뀌고 동아일보가 바뀌고 그리고 중앙일보까지 압력이 들어갑니다. 이제 신문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낙관적인 그런 징조도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명을 위해서 더 좀 활기롭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